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 그녀는 출장 중이니까 이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지은이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니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뿐이었다. 너 같은 여자는 결혼할 가치가 없어. 그냥 편안한 선택이었을 뿐이야. 남편, 민준이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10년의 결혼 생활, 2아이, 그리고 내가 포기한 커리어가 순식간에 무의미해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이다. 대신 나는 웃었다. 알았어. 가봐.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내 어둠을 더 깊게 만들었다. 왜 나일까?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처리했다. 그는 대기업 임원, 지은은 그의 비서였다. 그들은 이미 함께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민준에게 갔다. 법원이 안정된 환경을 이유로.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직장도 잃었다. 민준의 영향력으로 내 상사가 이미지 문제를 들어 해고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살아. 그냥 살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밤마다 꿈에서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지은의 메시지, 민준의 차가운 눈빛.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하면 낙인이 찍힌다. 친구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피했다. 가족은 참아라고 했다. 하지만 참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한 건 우연히 그들을 본 날이었다. 카페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왜 저들이 행복할 자격이 있지?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아니야. 준비가 필요해. 나는 민준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그의 프로젝트를 파악했다. 그는 부정직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세금 탈루, 뇌물.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지은도 마찬가지. 그녀는 과거에 사기 전력이 있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매일 그들의 일상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지인들의 이야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 물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할까? 하지만 이미 파괴된 나였다. 침묵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시작하자. 천천히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자.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 최근 어때? 캐주얼하게 물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비밀을 흘렸다. 뇌물 관련 서류. 나는 녹음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괴물이 될까? 그 질문이 무서웠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이 더 무서웠다.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나날이, 그 고통이 나를 밀어붙였다. 지은을 만난 건 우연처럼 보이게 했다. 거리에서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 이제 새 출발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약점을 파악했다. 지은은 야심이 컸다. 민준을 이용해 승진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논문 표절. 증거를 찾았다. 민준에게는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똑똑했다. 의심하면 바로 대응할 타입.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매일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이게 옳아, 도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사진을 볼 때마다 결의가 강해졌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행동할 차례. 나는 매일 출근하듯 그들의 삶을 감시했다. 민준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그의 일과를 메모했다. 지은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그녀의 출퇴근 시간을 알았다. 이건 스토킹이 아니었다. 그냥 준비였다. 왜 나만 고통받아? 그 생각이 반복되었다. 이혼 후 나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 의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민주는 승진했다. 지은은 그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게 시작했다. 지은의 소셜미디어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 과거를 잊지 마. 그녀의 표절 사건을 암시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다음 날 그녀의 포스트가 사라졌다.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처럼 될까? 나는 피해자다. 그들은 가해자. 민준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뇌물 증거를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지 않게. 그는 긴장할 터였다. 실제로 그의 미팅이 취소되었다.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조사팀을 꾸렸다. 나는 조심했다. 추적되지 않게 VPN을 썼다. 아이들을 생각했다. 엄마, 왜 안 와? 작은 아이가 전화로 물었다. 민준이 감시의 통화가 짧았다. 그 고통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지은을 만났다. 커피 한 잔 어때?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왔다. 민준과 행복해? 물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네, 하지만 그녀가 주저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가 너를 이용하는 거 알지?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 불신의 씨앗.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너는 변했어. 피곤한 눈빛.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옛 연인에게 연락했다. 그는 바람둥이야 라고 했다. 증언을 녹음했다. 계획을 세웠다. 지은에게 민준의 불륜 증거를 보낼까? 아니, 아직. 기다리자. 회사 파티에서 그들을 보았다. 멀리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내 가슴이 아팠다. 왜 저들이? 분노가 치밀었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멈춰.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지은의 직장에 제보했다. 표절 증거를. 그녀는 조사받았다. 민준이 도왔다. 하지만 상처가 남았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나는 지켜보았다. 이게 나야. 자문했다. 텐 냉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이 더 텐내냈다. 복수가 본격화되었다. 나는 민준의 재정 기록을 해킹하지 않았다. 불법이니까. 대신 공공정보를 이용했다. 세금 신고서, 회사 보고서. 불일치가 있었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조사해보세요. 증거 첨부. 민주는 당황했다. 그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 의혹이라고만.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너를 버릴 거야. 그녀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녀는 전화했다. 너였어? 화가 났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는 의심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났다. 민준의 허락으로. 엄마 괜찮아?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이 복수가 아이들에게 해로울까? 도두했다. 하지만 멈추면 그들이 이긴다. 민준의 상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의 부정직을 아세요. 증거 포함. 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반격했다. 나를 고소하려 했다. 스토킹즈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 없어요. 웃었다.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불면증. 나는 잃을 게 없어 자신을 설득했다. 지은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가 결혼을 파탄냈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우울해 보였다. 민준과 지은의 관계가 흔들렸다. 싸움 소리가 들렸다. 지우색에서.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끝이야. 아니, 더 가야 해. 민준의 뇌물 증거를 언론에 넘겼다. 스캔들이 터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다. 지은은 그를 떠났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미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 하지만 밤에 나는 괴물이 됐어. 그 생각이 들었다. 스캔들이 커졌다. 민주는 수사받았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고통이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너였지?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멈춰. 제발. 나는 웃었다. 너처럼. 그는 떠났다. 하지만 반격을 준비했다.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내 우울증 기록을 퍼뜨렸다. 그녀는 불안정해.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 미쳤어. 소문이 돌았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게 가격이야에 깨달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은에게 접근했다. 도와줄게. 거짓으로. 그녀는 믿었다. 민준이 나를 이용했어? 나는 그녀를 이용해 더 많은 증거를 얻었다. 민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부정직을 봤어요. 그는 무너졌다. 유죄 판결. 지은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망가졌다.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왜 그래? 나는 모르겠어. 말했다. 하지만 죄책감. 이게 가치 있었어. 자문했다. 내 인생도 파괴되었다. 친구 없음.
가족 멀어짐. 혼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위로가 되었다. 재판 후 민주는 감옥에 갔다. 2년형. 지은은 돌아왔다. 복수 끝났어? 물었다. 나는 무슨 소리?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너도 고통받아. 맞아. 매일 악몽. 그들의 얼굴. 아이들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상처받았다. 엄마, 왜? 물었다.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사회에서 낙인. 복수녀 소문. 직장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후회. 조금. 침묵이 나았을까? 너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민준 출소 후 나를 찾았다. 용서해. 나는 많이 말했다. 그는 떠났다. 패배자처럼. 지은은 제기했다. 새 직장.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이게 나의 승리야. 하지만 빈 승리. 밤에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파산했다. 지은은 혼자 살았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너는 누구야? 변한 나. 복수는 자유를 주었지만 영혼을 앗아갔다. 이게 옳았을까?